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스는 비법이다. 문장 분석력의 중요성 봅시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문장을 분석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소설 읽거나 원서 읽거나 동화책 읽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시험에 통하지 않는 영어를 공부하는 거죠. 사실 시험에 통하지 않는 건 아니고 시험에서의 중간급, 하급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도. 근데 고급, 상급으로 출제된, 고난도로 출제된 문제는 이런 학습법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절대 풀지 못합니다. 글을 이렇게 소설 읽듯이, 웹툰 읽듯이, 만화 읽듯이 읽는 학습을 들이면 문장을 깊게 분석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학습 습관이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되죠. 자, 오늘은 머스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머스트를 중점적으로 볼 거지만 머스트만 볼 건 아닙니다. 자, 머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문법을 배우죠, 처음에? 머스트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로 배워요? 그쵸. 강한 추측이라고 배우죠, 일단. 강한 추측으로 배우고,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맞아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꼭 가르쳐 주죠. must be가 이렇게 쓰인다. 그리고 must have pp도 가르쳐 주죠. 좀 아는 분들은.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강한 단정이라고 그러죠. 단정이나 의무라고 그러죠. 단정이나 의무.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배우죠. 그쵸?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배우고, 이거는 have to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배우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배우죠? 네,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동사가 주로 추측을 나타내고 뭐뭐임에 틀림없다로 배워요, 주로. 이게 중학교까지만 그래요, 중학교까지만. 그래서 문법을 이렇게 중학교 문법식으로 여러분이 배워놓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가져온 예문이 must고, must 뒤에 비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배운 대로 이거는 강한 추측이고 뭐뭐임에 틀림없다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실제 영어에서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으면 이렇게 배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영어를 배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must를 포인트로, 지금 문장은 굉장히 어려운 GRE에서 따온, 미국 대학원 입시에 따온 굉장히 고난도 문장입니다. 해석을 해보면서 할게요. 자, 갑니다. 시작. 예술은 병합한다. 뭐를? 과학을. 그 다음에 히치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예술가가 과학자 또한 임에 틀림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야. 예술가가 과학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야. 그렇죠. 예술가가 과학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죠.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죠. 맞아요? 예술가는, 이거는 한국 영어가 아니고 GRE니까 미국 대학원 입학생들 시험 보는 미국 학생들의 국어 시험에서 기출문제에서 따놓은 문장들이란 말이야. 100% 완전한 문장이에요. 알았어요? 너무나 좋은 문장이죠. 예술가가 뭐 한다? 사용한다. 뭐를? 과학의 결실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필요하다죠?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것들이, 대의는 누굴까요? 대의. 결실이겠죠. 과학의 결실이라는 건 과학의 성과겠죠. 맞아요? 그 과학의 성과가, 드라이브는 유래하다죠. 유래하다. 유래하는지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1차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1차적인 해석이라고 한 이유는 이 1차적인 해석으로 지금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해석은 1차, 2차, 3차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1차, 2차, 3차로 가는 것을 우리가 딥 리딩이라고 합니다. 딥 리딩. 심화 독해를 하는 거죠. 깊게 이해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듯이, 유고 경전을 읽듯이, 논어 이런 걸 읽듯이, 또 뭐 하듯이, 법학 서전을 읽듯이, 경제학 책을 읽듯이 깊게 분석하면서 이해를 해야지. 한 번 읽어갖고 이해가 안 되잖아. 맞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서 틀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몇 가지 틀린 것도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히치가 의미하는가, 무엇인가, 이것도 같이 찾아내야 돼요, 지금.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본 대로 여러분 하나씩 갈게요. 예술은 병합한다, 과학을. 여기까지 이해가죠? 예술은 과학을 병합시킨다,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럼 휘치죠. 콤마 휘치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그럼 이 계속적 용법이니까 여기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써야 돼요. 그럼 뭐로 쓸까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관계대명사니까 계속적용법이고 접수사 플러스 대명사를 써줘야 되고 여기서는 벗하고 대수로 써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문맥이 꺾이죠. 예술이 과학을 병합한다. 그건 맞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수 써야 되고요. 이거 do나 does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알았어요? that 이하 접속사죠. that 이하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 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접수사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이렇게 이해하시죠? 예술가가 과학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해가 갔죠? 두 번째? 또 예술가는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미콜론은. 왜냐하면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예술가는 사용합니다. 뭐를? 과학의 성과를 사용합니다. 과학의 결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여러분 지금 찾아내야 돼요. 실제로 시험 문제는 해석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보다는 이 문장을 이렇게 두 군데를 변형해 놓고 이 문장이 틀렸냐 맞았냐 아니면 자음 중 틀린 것을 찾아서 올바르게 고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잖아요. 아니면 탭스 실전 문제에서는 다음 문장이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이 안 틀린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이해할 필요는 없다니까 안 틀렸잖아요. 맞죠? 투부정사가 왔고 투부정사의 부정에다 not을 쓴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틀린 겁니다. 자, 나는 거기를 가고 싶지 않다. 장문해봐. 나는 거기를 가고 싶지 않다. 그렇죠. I don't want to go there죠. 맞아요? I want not to go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nee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여기서 또 주어가 누구죠? 아티스트가 주어죠. 그러면 use is가 왔죠. 그 다음에 접속사 but이 왔죠. 그러면 여기도 원래는 need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죠? needs가 돼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부분도 틀린 거죠.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야. 다시 한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을 3단계로 적용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금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야. 맞아요? 얘가 단수. 여기 단수니까 needs야.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근데 needs도 안 쓴단 말이야. 여기서. 어떻게 쓰냐면 need가 조동사로 쓰이게 되면 다시 한번 들어가. need가 뭐로 쓰이게 되면? 조동사로 쓰이게 되면 need not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need가 본동사로 쓰이게 되면 need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리고 앞에다가 not을 써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패턴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다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eed가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조동사로 쓰인 거니까 조동사는 3인칭 단수형이 있어요? 없어요? 조동사는 3인칭 단수형 있어? 없어? 없죠. He cans, he musts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need not understand 하고 끝난 거죠. 맞아요? 근데 need not understand로 나와도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실수합니다. 왜 실수하죠? 아까 말한 대로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need에 s가 안 붙었네. 그래서 실수하십니다. 조동사이기 때문에 s가 안 붙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알았어요? 두 번째, 본동사로 써보겠습니다. 본동사로 쓰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본동사로 쓰면 need to understand가 되고 부정문을 해야 되니까 not이 들어가야 되니까 doesn't need to understand가 돼야 되겠죠. need to 부정사의 부정은 need not to 부정사를 쓰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does not need to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need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로 자주 출제되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여기도 틀렸습니다. 여기 뭐가 틀렸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뭐가 틀렸을까요? 이 derive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derive 원래는 A from B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수거화해서 문제를 푸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derive A from B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A를 끌어내다 B로부터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게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타동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derive가. 그냥 derive from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derive가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기 때문에 문형을 두 가지를 다 가져요. 근데 우리가 외울 때 보통 일반적으로 외울 때 수거집에서 derive A from B로 가르쳐 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왔어요? derive A가 없어버리고
또 from B니까 from which가 되겠죠. 여기가. from which가 되겠죠. 왜냐하면 they drive from 뭐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그리고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에 from which가 돼야 되는 문제가 맞아요. 이해가 안 나요? from which가 돼야 돼.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부터 유래했는가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A를 B로부터 유래하다고 이거는 뭐뭐로부터 유래하다예요. 이해가요? 그리고 which는 관계대명사가 여기서 아니고요. 의문사예요. 의문사. 이해갔어요? 관계대명사란 뭐가 있어야 되지? which는 선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배울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밑줄 치고 시험 문제 나오고 이거와 용법이 같은 거 고르라 이렇게 나오면 의문사 골라야지 관계대명사 고르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어렵다. 이것이 바로 딥 리딩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여러분이 해줘야지 실제로 시험을 잘 보는 영어, 시험에 강한 영어가 되는 거지. 그냥 읽고 이해만 하는 이런 식으로 영어는요. 누구나 해요. 누구나.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시험을 못 봐요. 시험을 못 보는 영어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영어 시험 보는 이유는 뭐죠? 대학교를 잘 가거나 공인인증 시험을 잘 보거나 맞아요? 아니면 취직, 승진 뭐 기타에 필요해서 남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영어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소설책 많이 읽기 대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봐서 점수를 따야 되는 거잖아. 점수를 딸 수 있는 영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다음엔 단어를 알아야 되죠. 뭐죠? 병합하다, 필요로 하다, 끌어내다. derive from, 뭐뭐로부터 유래하다. derive A from B, 그럼 뭐죠? A를 B로부터 유래시키다.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다음에 need도 아까 말한 것처럼, need가 조동사로 쓰이면 이렇게 동사 원형. need가 본동사로 쓰이게 되면, need to 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문장을 부정을 하려면, need not 동사 원형이 되는 거고, 이 문장을 부정을 하려면 여기다가 do not, don't, doesn't, didn't를 써서 부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이해 갔어요? 의문문도 동일하죠. 꺼내면 되는 거고, 얘는 do, does, did를 써서 의문문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이게 공부라는 거야. 영어로 된 글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아니잖아. 맞죠? 웹툰을 읽는다고 언어 영역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맞죠? 그렇죠? 공부하고 여러분이 영어로 된 책을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영어로 된 책을 읽는다고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럼 그냥 합의, 취미야. 취미, 놀이. 미국에서 만든 미국어로 된 게임을 영어로 된 게임을 했다고 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해봐요. 시작. 그것이 비현실적일지라도 자, 이게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분석을 하죠. 가주어고 진주어인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상하는 것이 누가? 버나드가 워크아웃이라는 숙어를 알아야 되죠. 따라 해결하다. 시작. 해결하다. 그러니까 뭐를? 모든 제한을 누구의? 그의 실험의 모든 제한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비현실적일지라도 이렇게 되죠. 일단 해석을 선생님이 1차 하고 2차 하고 3차 하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좋은 게 1차 해석했을 때 정답과 2차 해석했을 때 정답이 같지 않아요. 달라요. 이 고난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또 3차로 해석하면 답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시각에 따라 해석에 따라 답은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해석이 정확히 떨어져야 그 해석을 기반으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현실적일지라도 예상하는 거 얘가 모든 제한, 그의 실험의 모든 제한을 해결하기를 예상하는 것이 비현실적일지라도 선생님 2차 해석을 했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럼 2차 해석까지 해석을 하고 나면 답은 이걸로 나와요. 이걸로 나와요. 왜냐하면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배웠죠.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이해가요? 나는 기대했다.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할 거라고. 그러면 I expected 아니면 my mother expected me to pass the exam 이렇게 되겠죠? to pass를 쓴단 말이에요. 완료형을 안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답은 이겁니다. 사실.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할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3차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2차 해석까지 완벽하게 해석을 했지만 이거는 지금 접속사, 주어, 동사의 부사절까지만 여러분이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맞죠? 뒷문장이 주절이 남아있죠.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나시면 이 느낌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1독, 2독, 3독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빨리 풀어야 된다고 시간 압박 때문에 훅 풀게 되면 야, 1독, 2독, 3독 해야 되는 문제를 훅 풀면 당연히 오답이지. 그쵸?
찍어서 맞히는 것도 가능하긴 하죠. 20%, 15%의 확률 있죠? 네. 그럼 여기도 머스트에 지금 오늘 포인트를, 중점 포인트는 머스트를 중점으로 가고 나머지 사이드 포인트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머스트 B가 나왔으니까 해석을 여러분이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1차적으로 배울 때.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해봐. 그는 비난받음에 틀림없다야? 아니면 비난받아야 한다야? 그렇죠. 해석을 해보면 그는 비난받음에 틀림없다가 아니고 비난받아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머스트는 해부터로 바꿀 수 있는 의무로 쓰인 거예요. 의무, 단정. 자, 뭐에 대해서? 그의 소홀함에 대해서. 이해가요? 뭐에? 양적인 분석에. 시작. 양적인 분석에 그의 소홀함에 대해서 그는 비판받아야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3독을 끝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해석은 했고요. 해석을 기반으로 이해, 컴프리hension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글을 읽었다고 해서, 리딩을 했다고 해서 컴프리hension이 따라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리스닝 컴프리hension, 리딩 컴프리hension 이렇게 말하죠. 듣고 읽었다고 해서 컴프리hension이 따라오는 게 아니야. 컴프리hension이 돼야 이 문제는 풀리거든요. 그럼 이 뒷문장 한번 봐. 그는 비판받아야 된다. 그런 거는 지금 비판받아야 돼. 미래에 비판받아야 돼. 미래에 비판받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의 소홀함에 대해서 양적인 분석에, 그러면 양적인 분석에 그의 소홀함은 지금 발생된 거야? 과거에 발생된 거야? 해석을 해보면 알잖아. 너 시험 준비에 소홀함에 대해서 너는 비난받아야 돼. 야단 맞아야 돼. 이렇게 하면 시험 준비에 대한 소홀함은 미래야? 과거야? 시제가 없지만 여러분이 양적인 분석에 그의 소홀함은 언제의 사실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여러분. 과거의 사실이라는 걸 알아냈죠. 이해가요? 이게 과거인 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일로 다시 해서 와봐. 그것이 비현실적일지라도 버나드가 모든 그의 실험의 한계, 제한을 해결했을 거라고, 이게 해석이 맞죠. 해결했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비현실적일지라도 이런 얘기죠. 이해가 아니? 앞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실험에 문제가 있고 제한이 있는데 버나드가 아마 그걸 다 해결했었을 거야 라고 예상하는 게 비현실적일지라도. 맞아요? 선생님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시험의 모든 제한을 얘가 해결할 수는 없잖아. 그냥 그럴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비현실적이잖아. 그렇더라도 그는 이거에 대해서는 비난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홀함이 과거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도 과거, 해결했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게 말도 안 돼. 비현실적이야. 그렇지만 이런 거에 소홀함에 대해서는 비난받아야 돼. 그는 요런 컴프리hension이 나와야 된다고. 요런 컴프리hension이 나와야 투부정사가 아니고 to have pp. 완료 부정사니까 과거의 사실이라는 것을 얘하고 맞춰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그 이해가 돼야 문법적 사실을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갔니? 이게 공부인 거야. 이게 공부. 어렵죠? 그냥 단순하게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안 나온단 말이야. 단어와 독해와 문법, 논리력, 이해력 이걸 전반적으로 융합적으로 출제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내가 말했잖아. 축구 선수가 공을 몰고 가서 골대 앞에까지 끌고 가고 여기서 지쳐갖고 헛발 차는 애들도 많잖아. 맞아요? 마지막까지 가서 슛까지 넣는 것까지가 돼야지 영어 공부도 완성인 거지. 공 갖고 좀 놀았다고, 영어 공부 좀 했다고 이게 영어 잘하는 게 아니잖아. 슛해서 골인까지 돼야지 영어 잘하는 거잖아. 맞아요? 문제를 풀어내야 영어를 잘하는 거라고. 문제를 못 풀면 영어 못하는 거라고. 갑니다. 시작. 비현실적인, 해결하다, 제한, 실험, 비판하다. 이거 명사, 동사 다 돼. 소홀함, 소홀히 하다. 얘는 양적인, 얘는 분석. 얘 복수형은 es로 끝나면 복수가 돼요. analysis, analyses. 단수 복수가 달라요. 알았죠? 네.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